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돌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암 덩어리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거고.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사실 이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췌장암은 종양 내 환경, 이게 암덩어리가 지 자신이 면역세포나 어떤 치료제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막을 쌓고 있거든요. 이게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벽을 이게 자기 암세포가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암들은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고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 돌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돌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만큼 이 막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이 잘 안 듣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CAF라고 해가지고요. 암하고 관련된 섬유소라든지 세포 외 기질이라든지 이런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이런 보호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엄청 조밀하게 돼 있어요. 약이 뚫고 들어갈 틈을 안 줘요. 면역세포가 들어가더라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게 그 췌장암의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물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골수유래 억제세포라든지 우리 종양과 관련해 있는 대식세포라든지 그리고 T세포,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도 활성형이 있고 억제형이 있거든요. 근데 억제형이 아주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췌장암 치료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췌장암은 되게 발견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혈관의 침범을 빨리 해버려요. 근데 혈관이 침범이 되면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술이 어렵고 또 하나예요. 혈관까지 갔어요. 가게 되면 한마디로 다른 데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이가 잘 오는 그런 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건데, 암 덩어리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췌장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원인 중에 사실은 제1번은 췌장염이에요. 췌장암은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염증성으로 오는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오는 게 위암이거든요. 위암도 염증성인 경우인데 췌장암도 염증성인 거 많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췌장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 되면은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흡연을 생각할 수 있어요. 흡연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폐암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나 폐암만 검진을 하려고 막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췌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췌장에 영향을 많이 주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췌장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우리 메타 분석 보면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자료들이 나온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13년도 8월 달에 발행된 펀메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췌장암의 리스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암을 촉진시키는 역학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만성 췌장염으로 오는 암이 한 14배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전성은 약 한 70배 정도 된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있고, 2010년 11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유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췌장암 역학조사, 최신 역학조사인데 여기서는 보면 췌장염,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 그 다음에 당뇨 이런 부분들이 췌장암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거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족력,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음식 습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역학조사했을 때 췌장암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더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으면 당뇨는 원래 모든 암의 발생률을 높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높인다고 그래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1.8배니까 30%가 아니고 80%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당뇨는 췌장암 발생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만도 마찬가지로 췌장암 발생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되게 한 BMI가 30 정도 되면 상당히 비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20% 이상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라면 사실은 무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개 이제 암은 공통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체중이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암세포 자체가 에너지 대사를 워낙 많이 시키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다 빼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떨어지는 거죠.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보면 리파제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라든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그 다음에 당분을 분해하는 요소, 다양한 이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벌써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식욕도 떨어져 버렸고,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것은 어떤 췌장 안에 염증이라든지 암이 있게 되면 구역질이 잘 나요. 이 부분은 이제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위라든지 이런 게 십이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가로막을 누르게 되면은 구토 증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평소에 나는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당뇨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췌장 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왜?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췌장암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기력해지죠. 피로도 많이 오고, 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어떤 대상포진 같은 게 같이 온다. 면역이 떨어진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 쪽도 한번 검사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황달이 오죠. 황달이 오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췌장 두부와 머리 쪽에 있는 암 경우에는 담관을 눌러가지고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을 되게 이제 이런 증상도 있겠지만 발견하는 경우가 허리가 아파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 바로 앞에 이게 췌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어떤 암이 있거나 그러면 척추를 눌려요. 그리고 척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 아픈 증상이 나오죠. 되게 허리 아픈 증상은 그냥 우리가 또 허리 아픈 증상을 뭐하고 생각하냐면요, 요추부 염좌라든지 근육 문제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척추 자체의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췌장암으로 오는 허리 아픈 통증은 지속적으로 와요. 계속 허리를 앞으로 좀 숙였을 때 조금 편해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췌장암 때문에 어떤 오는 허리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담관을 눌러버리면 이제 황달 같은 게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하면 고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췌장암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은 췌장암에만 오는 증상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딱 췌장암을 진단한다 이 생각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암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췌장암 검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혈액검사에서 종양표지자 CA19-9라든지 CEA라든지 이런 이제 종양표지자를 검사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혹시 췌장암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가 나빠지거나 특히 이제 황달 수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췌장 두부암이 진행이 되면은 이 황달을 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을 볼 수가 있고,
또 췌장은 어떤 효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소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죠. 그 다음에 췌장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초음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어떤 방사선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 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상에 의심이 나면 그때 이제 정밀하게 CT나 MRI 또 이제 내시경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더 정밀하게 보려면 우리가 PET-CT 전신적으로 찍어가지고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발견은 안 됐는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하는 경우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MRCP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가지고 초음파하는 EUS라는 방법도 있고 또 ERCP라는 방법도 있고 또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사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췌장암 검진 때는 최소한 초음파나 CT 정도는 저설량 CT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췌장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췌장암 예방이라 해가지고 따로 그런 특별한 것은 이제 없죠. 하지만은 췌장암이 잘 걸리는 원인을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췌장에 염증이 오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알코올이에요. 술 같은 거. 술을 너무 과음하지 않고 비만,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에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안 좋으면 췌장도 마찬가지로 장관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췌장관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은 나쁜 균들이 역류를 하게 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담배 피면 안 되죠. 담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을 좋게 해주고 또 항산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채소나 그 다음에 통곡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을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좋죠.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B6번, 9번, 12번. 그래서 보통 피리독신, 그 다음에 엽산, 비타민 B12,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해 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췌장암은요, 예방 습관이 정기적 건강 검진을 자주 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